물라카에 가보셨나요? 물라카는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경주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시다시피 물라카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겪어낸 곳이잖아요. 거기에 파라미스와라라는 초대왕과 또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곳도 여기고요. 페라나칸이라는 혼혈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독립의 아버지 퉁쿠 압둘 라만이 최초로 독립 발표를 한 곳이기도 해요. 이런 갖가지 역사의 흔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이곳 물라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랄라와 함께하는 말레이시아 역사문화 이야기입니다. 물라카에 가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하는 것은 이국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붉은색 건물이 있는 네덜란드 광장이고요. 광장 옆에는 포르투갈의 배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해양박물관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언덕 위로 올라가시면 탁 트인 경치와 함께 포르투갈의 유물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포르투갈 시대의 건물들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차례로 지배하면서 많이 파괴돼서 지금 남아있는 건 별로 없고요. 그나마도 벽에 총알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포르투갈은 카톨릭이에요.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고요. 또 이슬람 모스크도 있고요. 유명한 불교, 힌두교 사원도 있고요. 슬슬 이제 배가 고파질 때쯤에는 또 저의 사랑에 맞지 않는 페라나칸 식당들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물라카는 아무튼 재미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물라카에 있는 포르투갈 유물이죠.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에이파모사와 포르타디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해요. 1511년 물라카 왕국은 멸망하고 포르투갈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포르투갈은 가장 먼저 바닷가 언덕에 이 에이파모사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고 두꺼운 성벽으로 그 요새를 둘러싸요. 2.4m에 달하는 두꺼운 벽이었고요.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데요. 철이 많이 들어간 돌을 사용해서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더 부서지지 않는 그런 벽이 되는 거죠. 요새화된 그 성벽 안에는 성과 교회와 병원, 또 집과 우물, 그리고 병영과 무기고도 있었고요. 요새 주변으로는 70여 개의 대포가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4개의 높은 타워가 있어서 수시로 적을 감시할 수 있었는데 그중 높은 곳은 40m가 넘는 곳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같으면 폭파시키면 되겠지만 아직은 그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요새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나 봅니다. 130년간 적의 침략에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앞에서 잠깐 짬뽕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짬뽕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밥 먹다라는 뜻인 츠판이 일본에 가서 찬폰으로 변했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짬뽕이 됐다는 설이 일반적이고요. 짬뽕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이 많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가 짬뽕돼서 생긴 음식이 짬뽕인 건 확실해요. 이제는 뭐가 섞였다 할 때 짬뽕만한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짬뽕, 밥 말아 먹어도 맛있는 짬뽕, 뽕뽕뽕, 뽕뽀로뽕뽕, 뽕뽕. 1641년에는 물라카를 네덜란드에게 내줘야 했는데요. 수십 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성벽이 두꺼워서 꼼짝을 안 하자 네덜란드는 성문을 다 막아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작전을 시도했고 이 작전은 먹혀 들어갑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양이며 쥐까지 잡아먹어가면서 버텼지만 결국은 항복을 하게 돼요. 네덜란드 연합군이 성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 안에는 2만 명 중에 오직 2,500여 명만이 살아남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곳은 요새의 동쪽에 있었던 포르타디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문이에요. 물라카를 차지한 네덜란드는 전쟁으로 부서졌던 성을 다시 정비하는데요.
포르투갈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없었던 네덜란드 군인과 성직자를 조각해 넣어요. 자세히 보시면 군인의 방패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또 리노베이션이 완성된 해인 1670년도 표시에 넣어요. 이 요새는 약 150년 정도 네덜란드가 유지보수 해가면서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18세기 말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전쟁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내려진 소집령으로 그 전쟁에 투입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네덜란드군은 이 물라카를 뺏길까봐 영국에게 잠시 맡기게 됩니다. 물라카가 택배 상자도 아니고 나라를 맡기기도 하나 싶으시겠지만 그때 프랑스는 말레이 반도 위쪽을 식민지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면 이곳 물라카도 노릴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페낭에 있었던 영국에게 물라카를 맡기게 된 겁니다. 일단 이곳을 맡은 영국은 딴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곳이 워낙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네덜란드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좀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이 철옹성만 없으면 물라카를 좀 더 쉽게 뺏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바로 성을 부수기 시작해요. 이때 싱가포르에서 물라카 쪽으로 여행 중이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간부인 스탠포드 래플스라는 사람이 이 성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본국에다가 연락해서 파괴를 중지시키는데요. 안타깝게도 영국 정부에서 보낸 그 중단 명령이 도착했을 때는 이 성문 하나 말고는 이미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역사를 몰라도 그 빨간 건물이 독특해서 사진 찍기 좋고요. 배를 타고 또 물라카 강을 한 바퀴 돌면 시원한 그런 곳, 또 이국적인 거리와 카페들로 충분히 즐거워지는 물라카지만 이제 역사를 알고 가시는 여러분은 14세기부터 변화하는 물라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다이내믹 물라카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끝!